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명태균 씨하고 오세훈 시장의 녹음 내용 또 메시지가 공개된 바가 있고요. 자, 그리고 김진태 의원 추가 또 내용도 민주당에서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윤한홍 의원은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이 회유나 개입한 사실 없다고 하지만 또 그 부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명태균 씨 관련 휴대전화 검찰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적을 한다고 합니다. 자, 포렌식을 한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자, 오늘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계셨죠? 네, 이 네. 스튜디오에서는 처음인데요. 네. 되게 아늑한 분위기에서 아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몇 달 만에 지금 뵙고, 자, 오늘도 뉴스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뉴스토마토 단독부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하고 오세훈 시장 두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 이게 지금 나왔다고요? 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친분이 없다고 했지만 네. 이번 검찰이 명 씨가 사용한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창원지검이 명 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시점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인데, 검찰에 따르면 명 씨는 오 시장을 비롯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의원 등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은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네.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던 시점이라서 그동안 명 씨가 주장했던 오 시장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런 내용이 뒷받침할 내용이 나올지가 좀 주목됩니다. 네. 명태균 씨 얘기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에서 뭐 조사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검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두 사람의 메시지 주고받던 내용 외에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유튜브 방송 출연할 때 명태균 씨가 같이 갔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네요. 네, 오 시장이 2021년 3월 2일에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녹화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당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인기 시사 프로그램인 매불쇼에 좀 출연을 희망했다고 했는데요. 이 전원은 이제 그 당시에 매불쇼에 지금도 현재 있다고 하는데, 네. 정 작가님이 네. 이제 정승기 작가님이 전한 말입니다. 네. 작가님이 이제 나중에 좀 정정한 말로는 원래 출연을 희망했던 게 아니라 뭐 매불쇼 측에서 어쨌든 섭외를 했고, 그래서 함께 그때 녹화 방송이라서 당시에 오세훈 시장 외에 뭐 수행원들만 같이 있었는데, 당시 수행원들이 5명이 모두 양복을 입었고 단 한 사람만 점퍼를 입었다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 명태균 씨의 그런 인상착의나 그런 옷차림도 기억을 했는데, 네. 많이 뭐 언론에서도 이제 지목을 했지만 포착된 그 점퍼를 입고 있었고 검은색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3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정 작가가 이렇게 정확히 기억을 하나,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럴 수도 좀 있죠. 네, 알아봤더니 네. 정 작가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본인의 작은 아버지와 매우 닮았다. 아. 그래서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어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자, 지금 오세훈 시장
계속 이제껏 얘기는 보면 선거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한 번 정도 명태균 씨 만났다. 그 정도로 해명을 했는데 뭐 다른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혹시 입장이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 측. 아직까지 뭐 나온 입장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침묵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오 시장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명 씨가 오 시장 선거를 도왔다는 정황들이 최근 또 추가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네. 강혜경 씨가 이번 주에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에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오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고 예. 또 뉴스타파에서 강혜경 씨가 수집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등을 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그때 당시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 25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에 7건만 공표 여론조사였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18번의 비공표 조사에서는 이제 그 비공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강혜경 씨 주장에 따르면 이건 로데이터 즉 선호도 조사를 좀 확인해 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공표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사가 실시가 됐었고 이 비공표 조사는 2020년 12월 22일부터 선거가 있었던 2021년 3월 21일 네. 사이에 이제 실시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기 이틀 전까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군요. 강혜경 씨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좀 짚어보면 어제입니다. JTBC에 강혜경 씨 출연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녹취가 여럿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육성을 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 강혜경 씨한테 했다는 그 대통령 부부의 그 발언이 녹음된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취는 추가로 존재할까요? 저한테는 없지만 존재할 겁니다. 존재한다고요? 네.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명태균 씨가 갖고 있을 건데 지금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금액을 챙겨주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부인입니까? 대통령 부인. 네. 네. 자. 이 영상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이제 강혜경 씨가 대통령 부인의 육성 녹취를 명태균 씨가 갖고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명 씨가 구속 중이라 제3자 누군가에게 건네주고 구속됐을 것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육성 녹취는 돈을 주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참 명태균 게이트 참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이준석 의원도 있고 또 지금 말했던 오세훈 시장. 네. 자, 조은희 의원까지 지금 좀 상황이 좀 퍼지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 녹취 파일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등장을 했었죠. 네. 그래서 조 의원은 곧바로 명 씨와 만난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지난 16일에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명 씨를 말하며 영남 황태자라고 하고 싶었겠지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네. 근데 뭐 조 의원은 자신이 선거를 도움받은 적은 없고 황태자란 말은 명 씨의 언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강혜경 씨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네. 출연했을 당시에 조은희 씨도 도움받은 것으로 뭐 알고 있다 이런 말을 좀 해서 아직까지 본인의 그런 모아놨던 자료 데이터를 보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이목이 좀 집중됐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명 씨가 구속되기 전에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었던 휴대전화도 또 하나 덧붙이면 모두 폐기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명 씨의 휴대전화 3대를 폐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행방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검찰이 어떻게 이제 조사를 하느냐. 뭐 휴대전화 3개가 지금 있다. 뭐 묘소에 뭐 묻었다. 불태운다. 하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의 그 휴대전화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많은 내용들이 드러날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이 사진, 녹음, 영상 앞에는 네. 조금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도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모든 걸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찰이 잘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사를 잘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의 추가 녹취 공개가 또 있었어요. 김진태 강원도지사 내용인데요. 자, 이것도 녹취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1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 티다 진짜. 진짜 김진태 너무 티다. 김진태 막 아까 진짜 울면서 막 진짜 사람이 그 멀쩡한 사람이 그래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막 근데 어디 떨면서 막 들어오는데 사람이 덜덜덜덜덜 하대. 덜덜덜덜덜 하대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명 씨의 녹취를 들어보면요. 2022년 4월 초순에 있었던 건데 명 씨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김진태 컷오프를 엎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대로 명 씨의 특유 허세 말투가 있었는데 좀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대통령이 뭐 3번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 거역하는 뭐 거대한 세력이 있나 뭐 정권 초기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슬이 파란 그런 권력이 있었을 때 이야기니까 대통령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밤 12시에 덮어서 오늘 아침에 아주 박살을 냈지 뭐 이랬는데 박살 낸 부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김진태 컷오프를 갈아엎었다, 뒤집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로 이어진 녹취에서는 강혜경 씨의 통화에서 본인 덕에 강원도에서 밥은 굶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허세라고 하기에는 그 정황하고 시기가 다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명태균 씨 이 녹음 내용 중에 완전 허위나 거짓 같은 건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자, 요약하자면 컷오프가 되면 다 끝납니다. 자신 때문에 명태균 본인 때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부활했다는 내용인데 김진태 지사 이 녹취 관련해서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어제 나온 거에서 김진사 네. 측은 공천을 덜컥 그냥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단식 농성을 해가면서 컷오프를 부당함을 알렸고 예. 사과 성명까지 발표하고 경선 기회를 얻어서 경선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아 후보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를 컷오프하고 대통령 캠프에 있던 황상무 후보를 단수 공천한 것은 공천 개입이 없는 것이고 모든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준 것이 공천 개입이라고 말하는 거냐. 그러면서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도정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 댓글 주시고 있습니다. 자, 바람과 구름, 대갈민, 또 KT24 산이님, 또 SJJ님, 이창근님 댓글 주시고 리틀 테네시님도 지금 오셨습니다. 자, 여론 조작을 계속하고 또 공천 개입한 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만 나와도 다 되게 심각한데 뭐 모든 거의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연루가 돼 있고 국민의힘의 공천 관리는 과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었는지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최상병 사건 관련 소식인데요. 자, 어제 지금 구형이 있었죠? 결심하면서. 네, 맞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진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어제 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어제 재판부에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군 지휘 체제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께서도 군 검찰 출신이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는데 징역 3년 구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나요? 자, 군 판사도 했습니다. 제가 군 검사, 군 판사도 했고 그래서 이 항명죄는 사실은 전시나 일반 때하고 달리 처벌합니다. 일반 시기에 항명을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가장 거의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항명죄가 이제 인정된다면 사실 그만큼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반항했을 때 성립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그 명령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저희는 그 보도를 다 봤기 때문에 국민들은 네. 이게 정당한 명령이었나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검찰이 끝까지 이렇게 구형을 하고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제가 군 판사, 군 검사 선배로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재판장에 시민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분위기 어제 좀 어땠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장 안에는 거의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네. 어제 공판을 보기 위해 타 지역에서 온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건데 한 시민은 검사가 구형하자마자 법정에서 시민들이 원성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어떤 여성은 재판이 끝난 후에 자녀들 군대 보내지 말자, 뭐 대한민국 법은 휴지 조각이 됐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법정을 나갔다고 합니다. 네. 자, 박정훈 대령 변호인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법률 대리를 맡은 이제 하주희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에 성큼 다가왔고 이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실과 진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통해서 활용 점정을 찍어야 한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발언이 있었는데요. 먼저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국회 국감장에도 나오지 않았다. 부당한 외압 을 행사한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보안 사항이나 기밀 사항이라며 침묵하고 제대로 증언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조국 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다 이러면서 왜 이곳에 박정훈 대령이 서 있어야 하냐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고 거들먹거리는 골목대장과 그 수하와 쫄보들은 다 어디 있느냐 뭐 이러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부당한 명령은 사실은 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을 따랐을 때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부당한 명령이고 그것을 거부했고 어떤 자신의 어떤 소신을 지키려고 했던 어쩌면 아주 훌륭한 군인 또 수사 장교 고위 장교였던 사람한테 3년을 구형한다. 처벌해라는 거잖아요. 기든지 말든지. 과연 이게 맞는지. 그래서 댓글에도 군대에 보내야 되는 거 맞냐. 그 검사들은 만약에 그 무죄 나오면 책임지느냐 안 질 거 아니에요. 그냥 해라 위에서 시킨다. 이게 과연 맞는지 아주 의심스러운. 참 또 그래서 또 판사가 또 이걸 또 실형을 줘버리면 과연 이게 우리나라 법이 맞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이진아 기자 오랜만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네, 자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 대담한 대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지원. 일각에는 뭐 친척 사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 지인들한테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저는 밀양 바깥인데 완전 다르다. 저도 밀양 바깥이죠. 밀양 맞습니까? 네. 그럼 사촌으로 하시죠. 친척으로. 그렇죠. 네. 예. 같은 본이네요. 저는 다른 걸로 제가 우리가 착각했네요. 네. 신라 시대 박혁거세부터 해먹다가 예, 맞습니다. 총 맞고 쉬고 예. 또 잠깐 했다가 네. 탄핵돼서 쉬고 있는. 아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요. 박혁거세, 박정희, 박근혜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걸로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좀 정치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예. 정치하기 전에 예. 김장했어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오늘이 김치의 날입니다. 예, 김치의 맞아요. 날인데 김치의 날입니다. 예. 해남 배추, 절임 배추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예. 꼭 해남 배추, 절임 배추. 해남 군청에 사는 쇼핑몰 네.
해남 미소에 들어가면은 배추, 절임 배추, 뭐 무, 양념 다 파니까 꼭 해남 배추. 그 말 나온 김에 음. 해남 김치, 해남 배추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쪽하고 그 다른 지역하고? 해남은 네. 남녘 땅의 가장- 일조량, 즉 햇살을 한 달 받고 더 자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황토밭, 네. 해풍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미네랄이 많고 음흠. 김치를 담가도 묽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수도권 이 김장시기는 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남 배추는 약 한 달 늦게 나온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배추값이 올라가니까 해남 배추를 기다려라. 네. 지금 딱 적기예요. 댓글에 해남의 절임 배추 이창근님 말씀 주셨고요. 해남 쌀도 맛있다고 해남 쌀, 말씀하시네요. 해남 고구마를 제가 한 1,000명한테 보내줬더니 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맛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근데 갑자기 여기 왜 우리 이 해남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아니. 지금 놀랍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한테도 네. 내 동생 된 기념으로 네. 해남 고구마 보내줄게. 알겠습니다. 해남 진짜 맛있습니다. 고구마 예. 맛을 보겠습니다. 오늘 김치의 날이니까 특별히 이 해남 배추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좀 정치 현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있었고 또 추가 기소까지 이번 주에 다시 이어졌습니다. 탈탈 털더라고요. 예, 다음 주에는 또 위증교사 사건 월요일 날 1심 선고가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난 선거법 위반에 네. 대해서 예상보다 집행유예 실형이 떨어지니까 제가 맨 먼저 페이스북에다 1심이다. 네. 우리 헌법에는 3심제이고 그렇죠. 트럼프도 음흠. 대법원에서 살아와서 대통령 됐고 김대중도 사형 선고 받았지만은 돌아와서 대통령이 됐다. 맞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뭉치자, 싸우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자분들이 한 10명 4분이 전화 와서 맨 먼저 얘기를 했고 이게 예.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다.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뭉쳐 있냐 하면은 네. 민주당의 지지도가 47%로 껑충 뛰었어요. 엄청 높습니다. 예. 예. 저희 뉴스토마토는 50% 넘었어요. 예. 그래요? 조사해 그리고 보니까 예. 이재명 네. 대표 지지도도 20-30% 있던 것이 47%. 한동훈 17%, 네. 14%. 이게 국민이 민심이 과학이에요. 네. 이렇게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잘 뭉쳐 있고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씀 중에도 사법부하고 공격하거나 막 너무 강하게 하는 건 자제해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우리 국민은 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항상 존중하고 우리 정치인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항상 존중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심 아니에요. 1심입니다. 예. 사법부는 3심제이기 때문에 1심 불복하니까 항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또 고등법원에서도 불복하면은 대법원으로 가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불평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한 것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요? 그렇죠. 아. 아니 정치 서열 2번 집권 여당의 대표가 검찰 법무부 장관 출신 법조인이 아니 물론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 이재명은 자기 카운터 파트예요. 네. 그러면 금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유죄 주고 중형을 때려라. 뭐 공판 재판할 때 뭐 생중계해라. 네. 이렇게 권력자가 소위 사법부를 압력하는 것은 박정희
네.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지. 독재 왜 정권, 그러느냐. 권위주의 정권. 네. 이런 것은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도 사법부를 공격해서는 안 되지만은 네. 특히 권력 가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고 사법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고 네. 박정희 전두환의 후예다. 아. 이렇게 저는 딱 규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쪽에서인데 재판 지연 TF팀 저 처음 들어보는데 항소심 빨리 좀 진행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재명 대표. 이거 만든 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어떻게 정치권에서 예. 사법부를 간섭합니까? 압력합니까? 네. 아니 세상 살다 보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재판 TF, 재판 지연 방지 TF입니다. 방진가 뭐 지연 TF, TF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 사실 봤습니다. 예. 우리 박지훈 예. 앵커도 아니 그 피고인의 권리예요. 재판 빨리 받는 그렇죠. 거는. 네. 변호사 아니에요. 예,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요. 피고인이 무죄를 달라 하고 네. 피의자가 데모하고 예. 항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어떻게 권력 2인자가 재판을 빨리 해라 늦게 해라 뭐 지연 방지 TF 이건 사법주의 파괴자예요. 맞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하셨던 것 같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하고 할 때는 하나가 돼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조국 혁신당 하고 같이 가자 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지금 탄핵 초안 제가요? 나왔잖아요. 예. 제가 지금은 방송을 약간 줄이고 네. 지역 순회하면서 강연을 합니다. 네. 그제는 부천. 이건태 의원 지역구에 예. 가서 강연을 했고 오늘은 여수에 가서 갑울구 주철현 조계원 의원 선거구 합동연설을 하고 예. 내일은 광양에 권양협 의원 선거구에 가서 하는데요. 우리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이다. 네. 이렇게 해도 시민들은 모인 청중은 탄핵으로 받아. 탄핵 얘기를 하는군요. 일반인들은.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윤석열, 김건희 이 무도한 검찰 정권을 보면은 네. 탄핵을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하니까 그러니까요. 또 28일 날 저는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봐요. 예. 한동훈이 간동훈 돼버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동훈이 좀 모르는 소리를 해서 잘한다 했더니 기자회견 후에 윤석열, 김건희한테 붙고 네. 또 국민한테도 붙어요. 네. 양쪽에 간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간동훈이다 네. 하는데 간동훈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부결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공격 수위를 하나 올리자. 아. 그래서 윤석열 퇴진으로 가자. 아예 퇴진으로 가자. 네. 아, 그러면은 그 퇴진에는 하야도 있고 개헌도 있고 탄핵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회를 해보면은 시민단체 따로, 제야 시민단체 따로, 조국 혁신당 따로, 진보당, 뭐 민주당 이렇게 하니까 시차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요. 예. 어디에 가야 맞느냐. 아. 그러니까 이것을 다 뭉치게 하자. 아하. 뭉쳐서 촛불대처럼 하나로 가자. 예. 촛불 때도 처음에는 함께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은 민심이 끌어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하나로 가서 윤석열 퇴진으로 가자 하는 개인 의견을 얘기했지만 아직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한 동조를 하지만은 지도부에서는 조금 신중한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제가 예. 특검은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특검은 28일 날 부결되더라도 네. 또 제4차 발의를 해서 민심과 함께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김건희 특검을 한다. 그게 어제 한겨레 성한용 선임 기자의 네. 칼럼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진, 즉 그리고 특검
병행해서 하자. 같이 하자. 예, 그리고 모두가 다 합치자. 음흠. 제야시민사회단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다 합쳐서 다 함께하자. 예,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특검이 이제 재표결되는 것도 3분의 2, 200석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탄핵도 3분의 2입니다. 그렇죠. 발의는 가반이지만 통과는 올리려면 3분의 1을 해야 돼요. 또 200석이에요. 200석이죠. 모든 게 200석에 걸려 모든 게 있습니다. 200석. 모든 게 8개가 부족합니다. 참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게?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민심이 네. 오면은 되는 거예요. 그 민심이 과학이에요. 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국민의 7, 80%가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58% 이상 60% 가까이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심이 끌어오르면은 촛불처럼 타면은 그러면은 가능할 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의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의원님 뭐 이 얘기를 하기 좀 그렇긴 한데 2016년에 당시 이제 국민의당 계실 때 사실 안철수당. 예. 주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김무성 대표하고 또 당시 민주당하고 합쳐서 그렇죠. 그때도 사실은 여당 야당이 상당히 적었어요.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호, 네. 민주당. 노회찬, 예. 박지원 이렇게 앉아서 야당 맞습니다. 원내대표들이 앉아서 보니까 한 24, 5표가 부족할 것 같아요. 부족했었잖아요. 다 합쳐봤자. 예. 예. 그래서 우리가 30표를 음흠. 여당에서 가져오자 네. 해가지고 제가 김무성 대표하고 가까우니까 음흠. 협상을 했죠. 오. 그런데 그분들도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이런 분들이 한 30표가 됐습니다. 네. 해서 우리가 발의를 했어요. 음흠. 그랬더니 발의한 후로 더 많이 김무성 했- 대표가 제가 60표가 됐습니다. 60몇 표. 표결 예. 결과 62표 차이로 표죠. 이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민주당에서? 원체 아하. 지금은 원체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절벽이에요. 철조망을 짜버린 거예요. 아하. 단만 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철조망까지 위에다 차버렸으니까 소통이 안 돼요. 네. 과거에는 국회에서 한 번씩 싸우더라도 여의도 바닥에서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면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여야 의원들이 그렇죠. 뒤에서 여야 의원들이 그러면서 타협을 했는데 예, 예. 지금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망친 거예요. 그 집회 얘기를 하셨는데 내일도 집회가 있는 거죠? 4차 장애 집회? 네, 있는 것으로 예. 아는데 우리는 내일은 또 지역별로 합니다. 아, 지역별로요. 그래서 내일은 전라남도도 예. 동부, 음흠. 여수, 순천, 광양 이쪽에서 네. 합니다. 자, 그 우리 토마토 조사긴 한데요. 지금 데일리안이 해서 여론조사 공정이네요. 집회 자체가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이냐 아니냐 이 질문해 보니까 59.9가 아니다. 그러니까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다. 35.3%가 맞다라고 하는데 또 국민의힘은 이거 방탄 집회 아니냐 계속 그 얘기 하거든요. 현장 목소리는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 방탄하는데 예. 우리 민주당에서 BTS 노래도 안 불러요. 예, 방탄 무슨 소년단 것도 방탄이에요? 안 부르시는군요. 자기들이 네. 사법부를 압박하는 음흠. 유죄 줘라, 중형 줘라, 생중계라. 이제는 재판 지연 TF까지 만드는 세계 사법사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 이것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보다도 훨씬 발전된 독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세상에 트럼프가 그렇게 싸웠지만은 그런 TF는 안 만들더라고. 안 만들죠. 예. 그만큼 근데 오랫동안 또 정치를 하셨으니까 사실은 다 보셨잖아요. 다 봤죠. 다 보셨으니까. 내가 해봐서 알죠.
또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면 기자회견에 예고한 것처럼 인적 쇄신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인재풀 얘기를 합니다. 계속 돌려막기 식으로 이상민이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고 보세요. 네. 이번에 네. 쇄신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적 쇄신이요. 인적 쇄신한다고 했잖아요. 예. 자, 오늘 아침에 보도 보세요. 강기훈, 음주한, 비서관. 네. 예, 그 비서관 행정관, 하나 정리한대요. 예. 이미 정리했어야 돼요. 네. 그걸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라인이라 음흠.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하는 게 트럼프식으로 충성 분자만 개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권력 정보기관을 완전히 충성 분자로 장악하는데 네. 국정원장 이상민설 이상민 나오잖아요.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국방장관 이미 김용현 예. 중앙고등학교 그거 다 중요한 거네요. 갔죠? 네. 국방부에 777 사령부나 방첩 사령부가 다 충암고 라인입니다. 자, 거기에 검찰 심우정 이창수 예. 라인 갔죠? 경찰 윤재옥 저 의원이 예. 행안부 장관 된다는 된다는 거예요. 얘기가 있죠. 여기 경찰청장이 이미 다 가 있죠? 네. 금융감독원장 여기를 이복현. 유임시킨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으로 가면은 네. 결국 윤석열 충성파들 친위 그룹으로 정보 권력 기관을 완전 장악해서 저는 이 정부가 어디로 가는 것 같겠어요. 아. 그래서 쇄신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음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뭐라고 하더라도 예. my way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대한민국이 5천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김건희 여사 자기 부인 영부인 한 사람을 위한 대통령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국민 소리가 그렇게 민심이 들끓어도 예. 그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 충성파 권력 정보기관은 완전한 네. 장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민심을 이기지는 절대 못합니다. 아하. 저는 이미 지금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예. 게시판 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입만 열리면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한 사람이 지금 뭐 거의 2주째 네. 침묵을 하면서 이제 딱 입 연 게 분란이 일어나니까 안 한다. 네. 하지만은 거기에 보세요. 그 전 최고위원이 네. 계속 공격하잖아요. 부인 가족이다.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900 몇십 명이 더 나왔더라고요. 예. 그 명으로 가족 명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난했다고 하면은 이것은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이재명 아니에요. 한동훈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기 아. 때문에 저는 뭐잖아 예. 헤어진다. 아하. 한동훈은 집으로 갈 것이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핵 보유 국가들이 예. 서로 공격을 못해요. 다 죽으니까.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의 핵을 가지고 있고 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의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격은 서로 못한 다 죽으니까. 서로서의 약점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로 당에서 고사시킬 거다. 그래서 한동훈의 운명은 제가 예측했던 대로 예. 덜 익은 땡감으로 낙과한다. 아하.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한동훈 지금 대표가 어제도 정확하게 그냥 뭐 위법이면 뭐 수사하면 드러날 것이다. 뭐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왜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한동훈 어법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장해찬 전 최고가 지금 전 난리가 최고위원님 아닙니다. 난리죠. 그런데 여기에 친윤들
네. 김기현 대표나 권성동이나 다 들고 일어나서 밝혀라 네. 하는데 못 하잖아요. 지금 못 합니다. 이걸 네. 보면은 그 개연성이 높아요.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한 게. 그러니까 또 조경태 네. 의원 등 몇 친한 쪽 분의 사람들. 친한 네. 한동훈계에서는 아니 친인척도 국민 아니냐? 네. 국민도 대통령 내분을 비난할 수 있다. 예, 쓸 수 있다. 쓸 수 그렇게 있게 하는 거 보면은 인정한 거 아니에요? 인정한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핵 보유국은 서로 핵을 못 써요. 네. 그러듯이 윤석열 한동훈은 직접은 붙지 않지만 그러한 것으로 해서 한동훈의 운명은 명제경각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궁금한 게 당 대표면 나와서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거 당연히 뒤에 해야죠. 가서 얘기를 왜 당연히 합니까? 해야죠. 뒷담화한 거죠. 아니 뭐 썼다는 걸 지금 전제하고 말 썼다는 게 맞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요. 쓰면 썼다고 얘기해야지. 하고 아유 네. 그럼 여론이 그렇다 이러면 그만인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저렇게 한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장해찬 예. 최고위원 같은 분은 한동훈 대표 네. 부인의 진은정 변호사가 썼을 것 같다. 실명을 내탁 갖다 박으면서 뻔했어요. 예. 하더라도 그 부인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아니다 그러고 기면 기다려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곧 바로 드러납니다. 이거 IP만 보면 바로 100% 벌써 그런데요. 알 건데요. 예. 그런데 뭐 놀랍네요. 10분이면 드러날 예, 10분 일인데 드러날 일입니다. 그거 안 하잖아요. 정말 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친했던 사람들인데 법무부 장관 시기 주고 당대표 비대위원장 시기 주고 다 시켜주고. 시기 줬잖아요. 비대위원장까지. 네. 왜 이렇게 멀어진 겁니까? 왜 이렇게 원수? 지금 말씀대로라면 야당 대표보다 더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네. 대표가 비대위원장에서 국회의원으로 안 가더라고요. 네. 저게 정치 초짜다. 진짜 초짜다. 갔어야 되는 거군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은 왜 끝까지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른다. 아하. 했더니 요즘 그게 나타나잖아요. 네. 만약 배지를 붙인 현직 의원이었으면 저렇게 안 돌아요. 못하겠죠. 아무것도 뭐 원에 못 있다고 건드려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못 원에 있다고. 건드렸는데 어떻게 됐든 처음 포커스는 맞은 거예요. 네. 국민 뜻대로 하겠다. 음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최상병 특검 하십시오. 김건희 사단 인적 쇄신하세요. 네. 김건희 영부인 조심시킵시다. 네네네. 이걸 얘기를 했는데 딱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 보지 않는 거예요. 네. 검찰 내 부하여. 아하. 내가 20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예. 너 다 시켜줬는데 법무부 장관 뭐 비대위원장 다 시켜줬는데 네가 어떻게 내 부인 김건희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배신감을 딱 느낀 거지. 그러니까 서로 지금 절대 안 돼요. 예. 두고 보세요. 그 말씀대로라면 한동훈 대표도 이 상황을 느끼거나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면 이게 계속 있으면 그냥 사라지는데 오히려 그런 거 맞다면 야당하고 뭐 해서 대통령한테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특검 그렇죠. 뭐 많잖아요. 그거 특검 해야죠. 그러면 본인 입지가 그것이 있어지는 거 이제 아닙니까? 배짱이 없고 배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정치 무대에서 안 살아보고 검찰만 상급자한테 찍히면 나 죽더라. 네. 이런 것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역시 제2의 이해창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해창이 참 대단한 대단하게 따져보면 붙었죠. 네. 참 대단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는 결국 국민 뜻대로 네. 국민과 함께 갔으면 성공해요. 그렇지만은 이 판국에 지금 보세요. 윤석열, 김건희 눈치 보고 네. 그런다고 또 국민도 눈치 보고 아예 붙으려면은 확실하게 윤석열, 김건희한테 가는 거예요. 차라리 글로 네, 가든가. 그러니까 있으면은 너 잘한다 하고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간보기 하면은 회색주의자들은 네. 본래 혼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7% 바닥을 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갔는데 물어요.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앞으로 올라간다. 네. 올라간다. 왜 올라가냐? 보수 결집입니까? 극우가 아, 그래도 내가 선출한 대통령이 죽는 것은 못 보겠다 해서 올라갈 거다. 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게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17%인데 네.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있어. 이재명은 29%, 네. 한동훈은 14%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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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블 스코어로 지금도 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보십시오. 대통령 죽수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 난리인 대통령 17%보다도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미래의 지도자가 14%야. 여기서 간 거예요 이미. 안 된다. 국민은 심판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쳐내고 싶지만은 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못 건들고 우회적으로 고사시킨다니까요. 네. 자, 뭐 우리 정치권에 오래 계셨지만 참 아직 다 기억이 나. 뭐 친박, 친이 갈등, 개파 갈등 옆에서 다 보셨. 민주당 내에서도 개파 갈등 있었을 그렇죠. 거고요. 아니 정치는 네. 어디나 개파가 있는 거예요. 개파가 없는 게 이상하죠. 정치는 이상하죠.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러나 개파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예. 하지만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이 개파 이런 거 있고 이런데 예전에는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참 그런 것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정치가 예. 제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금기원래를 하는데 이번에 33번째 합니다. 아, 왔다 갔다. 예, 예. 해남안도 진도를 예. 주말에는 내려가는데요. 해남으로 내려갈 때는 너무 행복해요. 아, 잠도 잘 자고. 예, 예, 예. 월요일 날 서울에 오면 여의도만 오시면 잠도 그렇지. 못 주무시고. 제가 어젯밤에 예. 또 1시에 잤다가 네. 여의도 공원에 가서 2시간 운동하고 11시 반에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1시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나라 걱정 때문에. 그런 나라 거죠? 걱정. 예. 오늘 그러면 뉴스토마토 나와서 예, 예. 뭐라고 질문하면 또 네. 윤석열 대통령 내분 한동훈을 어떻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하나가 없어. 아, 국민의힘에 좀 연세도 있고 좀 많은 의원들, 다선 의원들하고 좀 소통하고. 만나보죠. 예. 저녁도 그제도 해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그래요. 종리설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네. 대표님, 지금 제가 총리 가서 뭐 합니까? 아, 이분들은요. 차기 총선에 출마를 해서 네. 윤석열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보세요. 대통령이 얼마나 못 믿으면은 국정원장, 그러니까요.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경찰 네. 이거 금융감독원장 다 자기 졸개들로 하겠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많다. 그리고요 예. 지금 뭐 교육부총리나 복지부 장관은요 네. 청와대 수석 2분이 와요. 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아하. 제가 총리 누구가 거론된다 하고 저는 기자들하고 잘 밥을 먹으니까 네. 거기서 얘기해 줬더니 이틀 있다가 그대로 조선일보에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전화가 와요. 예.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고. 내가 국정원장 출신이다. 아, 그러네요. 국정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너무나 많은 얘기, 재미있는 얘기 또 정치권 이야기 해주셨는데 하여튼 또 회남 이제 곧 가시겠네요. 예. 네. 이제 오늘 정보위 예, 마치고 마치고 금기원래입니다. 가서 예. 일 보시고 강연하고 강연하시고 저녁에 해나.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네. 한동훈 대표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나라. 국민의 뜻을 네. 따르세요. 민심이 과학입니다. 네.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네. 김건희 특검을 해서 분리하고 한동훈 대표는 국민 뜻대로 윤석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해서 미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간신 간별사 김종대의 최강 디펜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간신 얘기 계속하면서 명태균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이 등장하는데 명태균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근데도 명태균 보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 이거 질문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를 사임을 했는데 일단 사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또 등장합니다. 사임도 그렇고 무료 변론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요 상황은 좀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일단 김소연 변호사를 방치하기에 명태균 씨가 좀 불안했던 것 같고 네, 너무 많이 떠들고 다니니까.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떠든다고 사임한 건 자른 건데. 네, 자른 건데. 김소연 변호사는 또 명태균 씨가 너무 많이 떠든다고 네. 검찰에서. 예. 그러면서 또 사임의 변은 또 명태균 씨 이러면 사건 다 망해요. 좀 예. 떠들지 좀 마세요. 진술 좀 가려서 하라 이거죠. 왜 술술 다 불어? 네. 이래서 서로 말 많다 그러대. 싸움이 난 것 같아요. 서로 말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예. 그런 동안에 김소연 변호사는 검찰에서 명태균 씨 그 PC 포렌식 자료를 봤기 때문에 네. 엄청난 걸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하. 또 이걸 궁금해하는 언론이 그 수시로 인터뷰를 하니까 이제는 뭐 방송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정치에서는 아주 큰 거 하나를 잡았다. 더군다나 그 포렌식 자료를 다 열람하고 사실은 급히 자른 이유가 있어요. 뭐죠? 아직 포렌식 자료가 다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전화기 세대도 검찰이 있는 건 확인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발견된다면 그것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료들 아직까지 그 검찰이 다 못 풀어낸 자료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김소연 변호사를 차단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아, 그런 의도가 있었을 예, 것이다. 더 이상 자료 열람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쏟아질 자료가 많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더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는 그 자료를 본인 정치에 다 활용하니까 네. 어느 정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료 열람을 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아하. 이게 명 씨 측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게 보면은 이제 대체적인
이 그림이 나오죠. 아하. 그 대신 여기 뉴스 토마토 소송해나 집중해라 그러는데 그건 건이 안 된다. 예. 뉴스 토마토가 듣기에는 아주 좋은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놓으니까 예. 검찰에서 이제 피의자 입회를 해가지고 자료를 볼 수 있는 이걸 우선 빨리 차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전격적으로 사임시킨 배경으로. 그렇군요. 자, 김소연 변호사가 또 이 원희룡 장관이 이 배후에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뭐 법적 조치 막 예민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게 이건 장성철 씨가 네. SBS에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김소연 변호사에게 명태균 씨를 변호하라고 권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죠. 여기에 원희룡 전 장관이 명백한 거짓말이다. 즉시 법적 조치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빚어진 사건입니다. 아, 요건 뭐 모르죠. 장성철 씨 주장이고 또 원희룡 장관 그렇죠. 주장. 원 장관은 고소 고발을 참 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네. 이분이 강혜경 씨도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뭐죠? 김소연이 폭탄이다. 아, 폭탄이라는 거예요. 김소연이 폭탄이다.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 변호를 맡게 됐는가 그 자체도 지금 화제가 된다. 무료 그러니까 저희도 인터뷰를 해서 질문해 보니까 그냥 무료로 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일단 그것도 화제다.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와. 지금 국민의힘을 위협하는 네. 좌우 원투 펀치가 생겼는데 하나가 김소연이고 뭐 펀치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저 그 당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뭐든 닦아야겠다는 결계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장해찬 씨입니다. 장해찬은 한동훈을 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저격하죠. 지금 이 두 펀치가 예. 국민의힘을 좌우해서 지금 와 그러네요. 원투 펀치로 네. 때리고 있어요 지금. 김소연 변호사, 장해찬 전체고 좀 그거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좌소연 우예찬. 우예찬. 예, 네. 이래가지고 네. 지금 국민의힘의 이 한동훈 체제를 부셔버리는 네. 이 젊은 전사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김소연 장해찬이에요. 네. 둘의 활약상을 앞으로 지켜보실 만할 거다.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좀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김소연 변호사가 그 사임을 하면서 그 조언했던 게 저는 조금 제가 변호사를 계속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의뢰인 중에 말 안 듣는 사람. 근데 이거를 굳이 글을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의뢰인에 대한 뭐 비밀 보호,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사는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 의뢰를 해서 변호사 역할을 하러 온 건지 네. 아니면은 생중계 방송을 하는 앵커로 온 건지 예. 아니면 자기 정치에 딴 생각이 있는 건지 헷갈려요. 아하. 그랬는데 하여간 첫날부터 엽기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구속하러 심사받으러 들어가는 그 현장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가 엽기적이고 의뢰인 변호하고 아무 관계없는 정보를 막 풀어내니까 네. 이제 더 이상의 정보 접근 차단이 시급하다 이래야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김소연 변호사의 상황을 보면은 명태균 씨 변호만 되면은 누구든 저격할 수 있다는 이것이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도 불똥이 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메시지가 지금 있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정치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네. 이렇게 말한 게 공개가 됐는데 예. 이거 김소연 변호사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랬는데 대단합니다. 아니 이제 사건 의뢰받고 의뢰인이 구속된 지 이튿날인가 네. 그때 뜬금없이 오세훈은 정치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랬는데 뭘 받길래 저러지? 그러니까 이 구속 초기에 뭘 받길래 어떻게 저렇게 이 상관없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저렇게 저격을 하지? 그런데 적어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네. 김소연, 명태균, 강혜경 씨 말이
어긋나질 않아요.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정황도 맞고요. 보통 진실 공방을 네. 할 때 명태균, 강혜경 씨가 상반된 입장에 있는데 그렇죠. 유독 오세훈 시장에 관해서만은 다 일치합니다. 거의. 내용이 다 일치합니다. 맞습니다. 예. 즉 진실의 운동장이 오세훈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입니다. 아. 다 입이 같은 주장을 하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 본인조차도 네.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제일 그 두드러지는데 이걸 김소연 변호사가 메신저 역할을 해요. 아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자 보십시오. 이 지금 명태균 씨 사건이 어디로 불똥이 튀고 있는가? 결국은 국민의힘 그 완전히 저기 두들겨 패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번에 공천 파동에서 김영선 의원이야 이제 구속이 됐지만 예. 그 다음에 시한폭탄 더 큰 폭탄은 난 오세훈 시장 건이라고 봐요.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우선은 반박하는 사람이 없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세 가지가 걸려 있다. 첫째 왜 울고불고 뭐 질질 짜며 질질 짰다, 뭐 네 번, 세번 쫓아왔다. 짰다는 얘기가 요 있고요. 얘기가 첫 번째 얘기인데 예. 그거는 그때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명태균 쪽으로 줄을 댔다는 뜻입니다. 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멀리했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 좀 봐달라고 쫓아왔다. 이게 이제 질질 짰다 뭐 울고불고했다 하는 것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여론 조작입니다. 네. 이건 안철수와 단일화할 때 맞습니다. 저기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한 문항이 뭔지를 찾아내는 작업. 요게 이제 저기 그 문항 설계를 명태균이 직접 했다. 네. 그다음에 유무선 전화 비율도 저 안을 짜가지고 안철수 측에 제안했다. 이런 얘기들. 이게 여론 조작에 해당되는 얘기고. 네. 세 번째가 금품 제공입니다. 돈. 네. 그러면 앞에 1번, 2번 얘기한 것이 엄청난 기여를 한 건데 예. 3번 금품 제공해서 이제 잘못된 거예요. 예. 뭐가 잘못됐느냐? 액수가 너무 적거나 예. 방식이 성의 없었던 거예요. 예. 어쩌면 이 둘 다 같아요. 네. 그리고 제3자가 하는 방식. 이렇게 되나 놓으니까 1번, 2번을 해줬는데 3번 금품 제공부터는 이게 틀어지는 원인이 됐다. 근데 여기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지금 다 똑같이 그냥. 그다음에 그 돈을 전달했다는 그 김모 씨 역시도 예. 그냥 뭐 다 사실무근이다 할 얘기가 없다예요. 지금까지 나온 해명에 이게 전부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사실무근인지를 정확히 얘기를 못해요. 아. 그건 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오세훈 시장은 딱 걸렸다. 걸렸다. 두고 보십시오. 딱 앞으로 걸렸다. 앞으로. 예. 나는 김소연 변호사가 예. 1번 오세훈, 예. 2번 김진태 예.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지방선거 당선자들 손보는 작업. 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한동훈. 예.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기 작업은 계속할 거다. 김소연 변호사가. 예. 아 근데 또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하고 명태균 두 사람의 카톡 메시지 검찰이 확보했다. 네. 내용은 얘기는 안 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도 어쩌면 같은 맥락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김소연 변호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겠죠. 알고 예, 있겠죠. 조사받으러 알고 있는 거예요. 가보면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선빵을 때린 거라고. 선빵을 날린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제일 위태위태한 사람이 지금 오세훈 시장인데 1번이 오세훈.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건 네. 민주당에 공개 안 된 파일이 상당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갖고 있다는 거죠. 오세훈 예. 시장 관련. 아. 그거 지금 공개가 안 되는 옥시 파일들이에요. 아하. 이게 남아 있다고 보면은 나는 1번이 이제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위험해 보인다. 아하. 그 2번은 김진태 강원지사입니까? 이 김진태 강원지사인데 네. 이 부분도 역시 네. 똑같은 게 김영선 의원 공천 받을 때 김종양이라는 윤핵관이 미는 후보를 네. 제끼고 김영선 의원이 간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에 윤핵관이 미는 황상무 전 KBS 앵커를 제끼고 그때 좀 단독 공천됐는데 경선을 붙여줬어요. 붙이면 당연히 김진태 되죠. 김진태가 된 건데. 인지도가 높으니까. 근데 지금 김진태에 관해서 나오는 정황들이 오늘도 뭐 이준석 녹취 파일 하나가 까졌는데 네. 김진태 도지사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정황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아, 맞아요. 하나하나씩 계속 그러니까 녹음 자료나 사진 이런 거 앞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거기서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자 여기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데 그랬는데 저기 쪼각쪼각 하는 게 마치 어떤 직접 사람들이 본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이렇게 생생한 묘사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해 역시 김진태 도지사도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네. 여기도 진실의 운동장은 기울어졌다. 그러졌다. 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진실위원장 오세훈, 김진태 두 지자체장 그 운동장 완전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다. 예. 또 보이시군요. 있어요. 또 있습니까? 예, 대기자들이 지금 번호표 뽑아야 3번은 돼요. 누군데요? 혹시 저는 조은희 의원을 주목합니다. 지금 조은희 의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조은희 의원이 주목이 되는 네. 게 여기에서 이제 조은희 의원도 이 원래 저 컷오프 대상이에요. 네. 여기도 저 구청장을 하다 그만두신 분이라서 감점이 있어요. 페널티가. 그래서 되기가 어려운 분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이제 조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말이 안 나왔다고. 네. 근데 지금 서서히 나오는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건 조은희 그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황태자라 그랬다는 거. 네. 영남의 황태자라 그랬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김진태도 살리고 뭐 박완수도 만들고 대단하시라고 지켜 세운 거.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얘기를 조은희 의원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런 알았을까? 얘기가 나올까요? 그다음에 조은희 의원의 공천 과정이 석연치가 않다. 이런 부분으로 일단 불똥이 튀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네. 지금까지 너무 여사와 그 대통령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주변을 많이 못 건드렸거든요. 네. 근데 내가 민주당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제 공천 알아요. 개입했다는 거. 예. 이제 주변을 쳐라. 내가 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네. 적이 가장 아끼는 곳을 쳐라. 아. 심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는 그건 사지에서의 싸움이니까 그 군형 편에 보면은 네. 적이 가장 아끼는 곳을 골라서 치고 그래서 유혹하라고 돼 있거든. 아. 예,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그게 오세훈, 김진태, 조은이다. 조은희. 네. 그다음에 이제 박완수 의원 저 도지사 같은 경우는 아크로비스탈 갔기 네. 때문에 요거는 진실 규명은 시간 문제예요. 금방 걸립니다. 예, 그러면은 보라고. 이게 저기 이렇게 돼서 주변을 건드리다 보면은 네. 지난 지방선거에 공관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윤상영 2022년도. 공관위원장하고 예. 한기호 부위원장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1번을 주변을 쳐서 두 번째로 공관위를 치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 저 여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방식. 이 방식이 싸움의 방식이 제일 좋다 이거요. 직접 가지 말고 밖에서부터 아끼는 것부터 순서대로 쳐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아니 지금까지 저기 뭐 여사 녹취 파일 있냐 네. 없냐, 뭐 대통령 녹취 파일 있냐 없냐. 그런데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네. 그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아니 뭐 있든지 말든지 또 그렇게 목소리는 벌써 들었잖아요. 목소리는.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 네. 그래서 손자병법대로 싸워라. 아 병법대로 가는 게 맞다. 병법대로 싸워라. 아하. 예, 이걸 제가 주문하고 예. 그래서 너무 심장부 공략, 이 공성전을 하느라고 네. 주변에 적이 아끼는 곳 길목을 갖다가 치는데 별로 활약을 쏟지를 않았어. 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판을 네. 바꾸자 이거야. 이 말씀은 좋은데 한 명에 빠져 있어요. 지금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김소연 변호사 얘기하면서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이준석 의원이 등장했다가 김소연 변호사가 나가니까 살짝 바뀌는 느낌도 들고요. 이준석 네. 의원은 우리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그 국민의 정치인 말고요. 아니 그런데 이준석 그 의원은 네. 그 지방선거 당시에 당 대표 아닙니까? 가장 책임자 아닙니까? 당대표가? 그러면 당 대표의 직무는 예. 이런 비선 라인들이 설치는 거를 근절시키고 당의 공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당대표인데 지금 보면은 그게 아니라 비선들이 활개치고 여사가 막 그 공천 개입하고 하는 걸 오히려 촉진자 같은 그렇게 보여요. 당대표가? 예, 그렇게 난 느껴집니다. 이게 조금 예. 약간 이 당대표의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셨냐. 이준석 의원이 이분은 예.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사 조직이 활개치는 거를 갖다가 방조 묵인했다는 게 우선 이해가 안 가고 이걸 예. 또 왜 자랑 삼아 얘기하느냐. 나는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난 이런 데서부터 일단 공적 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파일은 존재하는 거예요. 파일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뭐 클라우드에 다 있다고 얘기하기도 내가 하고요. 이 주변부를 치고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는 뭐 아무리 떠들어도 지금 두 가지 이 국면에 중요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이준석 파일은 실존한다. 있다. 예. 그게 지난주에 그 인천공항에서 검찰 이준석이 가서 뭐 알고 싶으면 더 상세하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김소연 변호사 공격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때 이준석이 했던 말이 아니라 이준석 파일은 실존하는구나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발신이 된 거예요. 네. 어디로? 용산으로. 용산으로. 이게 일단 예. 발신이 된 거고 두 번째 그 명태균의 사라진 파일이 어디 있느냐인데 그렇죠. 지금 윤한홍 의원에 이어서 정정식 의원까지 명태균한테 로비를 했다. 줄을 댔다. 네. 그 대통령이 내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고 화 벌컥 낸 거 이런 거 깔아.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명태균이 불사질렀다. 네. 뭐 기억이 안 났다고 하는 그 파일이 있다는 다 거를 있다는 거죠. 저기 윤한홍 정정식 다 의원도 알고 믿고 있다는 얘기다. 그 알았으니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회유죠. 회유. 네. 윤한홍 의원의 회유 부분. 그렇지.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윤핵관 대부분도 네. 지금까지 꼬랑지 내리고 명태균한테 납작 엎드린 이유가 이거였던 거예요. 아, 이 녹취 때문에. 그러니까 명태균 파일은 존재한다는 광범위한 믿음이 네. 국민의힘 내부에 있고 윤핵관은 그걸 믿고 있다는 증거가 그러네요. 바로 이겁니다. 예. 고로 명태균한테는 로비하고 굽신거려야지 그 큰 소리 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될 때까지 고소를 한 건도 안 당했습니다. 아무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소하지 않아요. 아무도요. 예. 괜히 김재원 최고가 잘못 건드렸다가 예. 완전히 꼬랑지 내리고. 김재현 최고는 사실 관계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보니까 크게. 예, 크게, 완전히 난 네. 저렇게 얼빠진 행태는 나 보다 처음 봤는데. 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네. 명태균 파일은 존재할 수 있고 이거를 명태균이 생각만 바꾸면 확 까버린다. 예. 이 공포감에 쩔어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다는 거네. 그렇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로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 윤한홍 의원 얘기 나온 김에 윤한홍 의원이 또 기자회견, 저는 윤한홍 의원을 유심히 보면 기자회견 하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회유 보도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기자회견 했어. 근데 그 기자회견 답변도 좀 애매해요.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게 회유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기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론될 때마다 화들짝 다들 놀라는 화들짝 놀라요. 거는 전부 다 사실무근이다. 이건 반응은 바로바로 나와. 이건 예. 윤한홍 의원뿐만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별것도 아니야 사실은 이거죠. 예, 다 그런 그 거예요. 도의원한테 야 너 명태균 잘 알지? 예 잘합니다. 야 가서 이런 얘기 좀 한마디 해줘.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런 뉘앙스로 지금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 명태균의 미음만 나와도 뭔 불에 댄 것처럼 지금 그러네요. 저기 화들짝 놀라가지고 난리들인데 다 전부 그러네요. 지발이 저린 사람들이요. 다 그러네요. 다만 보니까. 이 윤한홍 의원은 사실은 피해자예요. 피해자라고 봐야 됩니까? 윤한홍 그렇죠. 의원? 도지사도 못 나가고. 원래는 박한수보다 윤한홍 의원이 더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명태균 멀리해라라고 이런 직언을 했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윤한홍을 제꼈다. 뭐 이런 그렇지. 녹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윤핵관은 명태균하고는 대척점에 서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명태균이 저기 윤한홍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도 못 오겠다. 네네네. 원래 비서실장은 장제원 비서실장이 아니라 윤한홍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인수위 때 얘기입니다. 그런 걸 못 오게 했다. 이래가지고 견제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쌓인 한이 있어서라도 명태균 너 일로 와봐. 내가 반 죽여버릴 거야. 원래는 이래야 정상인데 쫄아서. 그렇죠. 겁먹었어요. 쫄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정도 해명인데 예. 미음자만 나와도 뭔 트라우마가 느껴져요. 이게 바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지금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예요.
그러면 명태균 씨는 지금 구속돼 있는데 본인이 이게 조건 얘기하는 거 보면 구속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상당히 불안해하고 하면 앞으로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또 정치인들이 지금 겁을 먹었다는 거는 뭔가 더 나올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의 명태균 씨는 아직도 나쁘지 않아요. 이 파일은요. 예. 깐다 안 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협상용입니다. 협상할 때 쓰는 것이다. 네, 협상용이에요. 예. 일단은 이 파일의 힘으로 그 국민의힘과 윤핵관을 완전히 죽여놨어요. 그리고 모든 정치인을 벌벌 떨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통해서 두 번째 협상이 필요해요. 예. 그건 검찰입니다. 검찰이다. 예. 예. 검찰입니다. 아하. 그런데 명태균 씨는 지역의 지검장이라든가 창원지검장이라든가 경찰청장이라든가 선관위원장하고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검이 개입하니까 이건 좀 세. 그래서 지금 이 파일은 협상용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에 와서 얘기입니다만 네. 그 민주당이 네. 윤 대통령 그 육성 녹취록을 너무 빨리 깠다고 보는 빨리 거예요. 깠다고 보십니까? 너무 빨리 깠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이 그때 이런 육성 파일을 갖고 있다는 거를 언론에 넌지시 흘리면서 반응을 살펴보고 보다 더 좋은 시기에 딱 뭔가 거짓말하는 걸 잡아가지고 결정적 시기에 조금 더 가치 있게 써먹었으면 어땠을까? 아하. 이 파일은요. 예. 써먹는 순간 효력이 떨어지고 갖고 있을 때가 그렇죠. 오히려 효과가 높은 겁니다. 칼집 안에 들어있을 때 센 것처럼 나오면 뭐 그거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사정은 있지. 그때 민주당이 막 오전으로 시간도 땡기고 우당탕탕 폭로한 이유가 이제 MBC가 단독 보도가 나간다. 예, 보도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빨리 깠다 이건데 사실은 좀 궁색하잖아. 이거는 전략의 효과를 보고서 노려서 가는 건데 그렇게 방송사 보도 일정에 끌려서 갔다. 네. 이렇게 되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예. 이준석 파일, 명태균 파일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정치를 움직이고 네. 검찰한테 딜레마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되는 수도 없고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진짜 검찰 입장에서는 보도 보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검찰 이제껏 습성상 제대로 할지 막 여러 딜레마적 상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유미 지검장 창원의 윤석열 대통령 핵심이었거든요 예전에. 네. 네.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전략은 상대방한테 딜레마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진실을 까고 밝히면은 이제 뭐 유튜브 같은데 조회수 오르고 지지자들은 굉장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전략적으로는 낮은 수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전략적으로는 그렇다. 예, 그래서 손자병법대로 싸워야 돼. 병법대로 가자. 병법대로 가자. 그리고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주문한 거예요. 네. 주변부를 쳐라. 예. 주변부에 아끼는 핵심들을 쳐라. 두 번째, 파일은 모아라. 모아놔라. 그다음에 네. 경고는 신호를 발신해라. 자꾸 이러면은 우리가 이거 칼집에서 칼을 뽑을 수가 뽑아버린다. 없거든. 이걸 하고 반응을 봐라. 분명히 허점이 나온다. 예. 요게 이제 병법으로 싸우는 방식이고 전략적으로 싸워야지. 지금은 이거는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싸움은. 네. 박수 많이 받고 칭찬받는 게 싸움은 인기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전략가가 해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아마 겁니다. 민주당도 뭐 좀 듣고 좀 다음에 만약 이걸 할 때 녹취가 있다면 뭐 할 때는 그런 전략에 기반해서 하는 게 맞다. 근데 아직 많이 남았다. 저는 그러니까 봅니다. 남아 있는 파일들은 그럼 민주당 파일은 뭐냐? 예. 저는 그게 예. 오세훈, 김진태, 김진태, 조은희, 뭐 홍준표 뭐 등등 이런 사람들 이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변부로 확전을 해라. 이제 이 공성전은 당분간 어렵다. 네. 그래서 성을 칠 때는 희생이 많이 따르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주변 지역을 장악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조금 다뤄보고 요 짧게라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제 박정훈 대령 전 수사단장 구형이 있었습니다. 결심하면서 3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검찰이 군 검찰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검찰의 그간의 그 패악 무도한 행태를 봤을 때는 예상됐던 일이다. 이 점인데, 근데 판결을 1월에 한다는 거예요?
그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되죠? 12월, 1월, 12월에 해도 되는데. 아니 다음 주가 예. 군 정기 인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뭐 군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판사 바뀝니까? 아니 왜 요맘때가 이게 판결이 이게 결심 공판을 하고 이렇게 장기간 묵혔다가 1월에 그걸 판결을 하느냐. 근데 그 사이에 문제가 찜찜한 게 다음 주에 있는 군 정기 인사다. 네. 법무부형과도 인사 대상이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판사를 바꾸든지 아니면 뭐 법원장을 법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예. 할 수 있는 뭔가 수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네. 이 정권에 상당한 역풍이 되기 때문에 예. 총력을 다해서 막고 싶을 거예요. 아, 그걸 막으려고. 총력을 다해서.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판결이 이제 그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게 인사권으로 개입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이 가장 취약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여론의 역풍은 이미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국민의 이제 이게 잘못된 판결이라는 여론이 더 높아요. 네. 즉 사법제도가 불신을 받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건까지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이제 국민들이 군이건 민간이건 간에 사법 질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 역풍은 또 정권에서 계산을 못 하고 있을 거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보수의 몰락을 가져왔듯이 지금의 이런 일련의 재판 기소들이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의 명을 단축하는 예.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역풍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군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론도 따라서 높아질 거라는 거. 예. 그러니까 군 판사도 딜레마지 사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뭐 변호인들은 다 무죄를 확신하고 저도 계시던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군 사법제도나 우리 이런 데서 하나의 어떤 신뢰를 보낼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가는 원래 국민들이 요구했던 대로 군사법원 폐지 이 국민들의 수건입니다 이게. 네. 예. 이 부분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런 면에서 법관이 지금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가. 참. 이런 것들 이제 이게 인식하실 때는. 박정훈 대령 사건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주 심각해지는 거네. 무죄가 나든 유죄가 나든 아주 큰 파장이 무죄가 나면 생기는 정권의 큰 타격이고 유죄가 나면은 이제 군 사법제도의 붕괴. 등등 민심의 역풍이 민심의 역풍. 누가 믿겠습니까 앞으로. 예. 그 상황이 될 것이다. 보도가 다 됐거든요. 이게 정당한 명령입니까 그게? 아이, 누가 봐도 아는 건데요. 저 뒤집어 씌우고 이 검찰의 폐악질은 네. 민간 검찰보다 군 검찰은 아예 더 노골적이에요. 그냥 대놓고 사건을 조작해 버리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군 검사를 오래 좀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를 하시면요. 매일매일 2,000원 상당의 통통코인 지급해 드립니다.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을 달면 하루 5번까지 참여할 수 있는 5,000 상당의 통통코인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상당 고정 링크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식당 준비되어 있고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 세계와 K죠.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와 문희정 평론가 둘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에이테크스 이용해서 지금 그 러시아 본토를 좀 공격했다. 이런 에이테크스 또 영국의 스톰 섀도 이걸 이용해서 미사일들입니다. 본토를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미국, 영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일단 이 에이테크스는 사거리가 300km고요. 네. 그리고 스톰 섀도 같은 경우에는 250km입니다. 250이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기니까 이제 장거리 미사일인데 예. 사실 그 전에 지원은 했었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영국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상황이었고요. 공격을 받는 한에 있어서 방어용으로 사용을 하게끔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거 제발 사용 제한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우리가 러시아 본토만 공격을 할 수 있으면 판도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뭐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확전이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9월에 이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이 전쟁에 나토와 유럽연합, 미국이 참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계속 막다가 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 우리가 사용 제한을 해제합니다라고 발표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17일 날 예. 뉴욕 타임즈의 보도로 나온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도 공식적으로 자, 미국이 사용 제한을 풀어줬어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19일 날 러시아 본토를 꽝 하고 때린 건데요. 원래는 그 러시아 본토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침공에 들어가고 있는 쿠르스크주 쪽을 때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서 조금 비껴난 브란스크 주를 때렸습니다. 다른 줄을 때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충분히 뭐 다른 주를 때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이 왜 이런 갑자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본토에 할 수 있게 해줬겠느냐. 예. 자,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 바이든. 네. 자, 아니 어떨 것 같으세요? 왜 이거를 저는 갑자기? 응. 트럼프 취임하고 네. 관련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트럼프 취임되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강하게 지금 한 게 아닌가 이런 제 계산은 생각은 그런데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죠. 자기가 딱 취임하면은 24시간 안에 전쟁을 그렇죠.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 내가 취임 전까지 웬만하면 끝났으면 좋겠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쟁은 저희가 좀 차치를 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측의 입장에서 휴전 협상을 강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있겠죠. 얘기가 러시아가 지금 영터 이걸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종료시킬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할 만한 그런 것들로 휴전을 할 가능성 굉장히 있겠죠. 컸죠. 크겠죠, 사실은. 네, 큽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미 대선 기간의 마지막, 그러니까 트럼프가 돌아올 게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계속해서 우리한테 지원 마지막으로 네.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협상이 어차피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본토 공격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이제 계속해서 미 대선 기간에는 어쨌든 전쟁이 확전이 되면 확대가 되면 본인 민주당에 유리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막았다가 예. 어차피 이제 트럼프 이제 됐어요. 끝났는데 선거 끝났는데 자, 졌는데 졌는데 바이든이 그럼 왜 이걸 해줬냐? 바이든 입장에서는 몇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네. 일단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이 전쟁 끝내버리면 결국 전쟁의 공은 누구한테 돌아간다? 트럼프한테 갈 것이다. 겁니다. 그러면은 바이든의 책임론이 부각되겠죠. 네. 네가 끝까지 장거리 미사일 사용 못하게 해서 전쟁 끌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면피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첫 번째 면피 부분. 네. 또 하나. 예.
자, 우크라이나가 마지막으로 미친 척하고 러시아 본토를 계속 때려대게 되면은 예. 러시아 입장에서도 와 이것 봐라 이러면서 가만 못 있겠네, 이러고. 그러면서 예. 긴장감이 고조될 거 아. 아닙니까? 자,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 트럼프 이제 난 간다. 어차피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너가 다 수습해야 돼.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네. 어차피 떨어졌는데 막 나가는 뭐 그런 당연하죠. 느낌. 예. 그리고 물론 명분은 그겁니다. 네. 내가 물러나기 전까지 최대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라는 모양새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걸 허락을 해줬는데 트럼프 측에서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열받은 겁니다. 별 뻗칠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지금 휴전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야 막판에 미사일을 이렇게 쏴? 예, 죄를 뿌리고 가네 바이든이 이러면서 실제로 트럼프 인수팀에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 지금 그 상황에서 뭐 인접 국가긴 한데 그 트리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네. 상당히 좀 비판하는 것 같거든요. 이분이 갑자기 또 등장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에르도안 대통령도 네. 사실 성향으로 따지자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에 스타일 가까운 같긴 분이거든요. 한데요. 자, 푸틴, 에르도안, 트럼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자, 튀르키예는 네.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중재를 위해서 굉장히 깊숙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 그 중재가 하나도 먹히지 않았죠. 네. 자, 트럼프가 들어와서 어차피 휴전이 될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빨리 그 휴전에 숟가락을 얹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일단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제일 먼저 푸틴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아니 너 미쳤냐 지금 푸틴한테 명분 주긴 있다. 네가 전화를 하면. 근데 이건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미국 중심으로 휴전이 들어가는데 우리 그동안 계속 지원했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는데 이 상황에서 모든 공을 트럼프만 가져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 발빠르게 들어가가지고 아 무슨 얘기냐 평화에 대한 얘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을 얹은 거고요. 에르도안 대통령 역시 야 이거 초기부터 우리가 중재에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이거 트럼프가 모든 공을 다 차지하게 하면 안 된다. 아. 자, 지금 그런 눈치 싸움이 굉장히 발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중재. 예. 아. 그쪽에 숟가락을 빨리 얹어야 되는 겁니다. 외교는 참 이런 거네요. 정말 실리, 명분 이런 거 당연합니다. 잘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당연한 결국은. 겁니다. 예. 참 러시아로 잠깐 가보면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한테 사자 불곰 한 70여 마리 동물을 선사했어요. 네. 오, 이것도 사실은 전 놀랍기도 하고 되게 이게 밀착한 것 같잖아요. 곰은 러시아입니다. 푸틴 사자. 대통령이 되게 그리고 좋아하죠. 북한에서 이런 거 좋아할 것 같거든요. 네. 김정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면이 세워지겠죠. 네. 북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체제 선전을 하냐면은 이것 봐라. 우리 위대한 위원장 동지께서는 세계 강대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이렇게 가깝다. 친하다. 네. 그러면은 북한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리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예, 우통 벗고 곰이랑 막 있는 사진 찍고 막 호랑이랑 막 있는 사진 찍고 막 이러시는 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친한 의미로 보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물들을 북한에 선물한 게 북한 입장에서 과연 좋기만 할까? 왜냐하면 아하. 러시아로부터 선물 받은 동물들이잖아요. 예.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 되겠네요. 자, 먹을 거 잘 줘야 되고. 그 죽으면 큰일 관리에 나겠는데. 그렇죠. 예. 그 관리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될 겁니다. 예. 그래서 실리적으로 따지면 북한 입장에서 별로 좋아할 선물은 곰이나 아니지만 사자보다는 식량을 차라리 주는 게 그런 그렇죠. 북한 예. 상황상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외교적으로 딱 보여지기에 이 네. 정도로 친밀하다 서로 예, 이걸 보여주기에 딱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지만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푸틴은 약간 그런 이미지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고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러시아 큰일 난 거 아니야?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거에 푸틴은 우리가 일리아 교수님의 조언을 떠올려 본다면 푸틴은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을 약간 조롱하거나 그렇죠. 또는 굉장히 여유 있는 척을 한단 말이죠. 자기가 긴장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그때 하잖아요. 일리아 교수님 말씀 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긴장감 안 높아져서 우리 어차피 이기고 있어. 우리는 예. 이렇게 북한에 동물까지 동물도 준다. 미사일 선물로 줄 쏴봐. 정도로. 나는 예. 동물 주고 있다. 선물 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여유가 넘쳐라는 거를 또 보여주기 보여주는. 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짧게 요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현지 대학생 주장이 있는데 네.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뭐 사실 확인되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 확인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우크라이나 측의 일방적인 발표입니다. 아하. 저희가 이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이제 염두에 좀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모든 보도 통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침공 받자마자 앞으로 이 전쟁과 관련된 모든 소통 창구는 우크라이나 정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서방 국가들조차도 그 기자들이 현장에 잘 투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승인한 내용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북한 파병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해서 일방적인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전문가들은 아직 확인이 안 확인 안 된다. 됐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미국 국무부는 그거죠. 쿠르스크 주로 북한군이 들어간 것까지만 확인되고 실제로 그들이 전투에 참여했는지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해줄 정보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고요. 자,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아.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에이테크임스 스톰 섀도우로 공격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발사를 하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가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ICBM을 썼다고요? 네,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 발표하니까 난리가 났죠. 뉴스가 막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 미국 고위 관계자 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좀 더 확인해봐야 돼. ICBM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푸틴이 직접 발표합니다. 네. 우리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했는데 아. 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 이거 발사하기 전 2시간 전에 미국 측에 미리 통보했어. 홍보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할 걸 너무나 예측한 상황에서 일부러 푸틴은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근데 네. 미국 정부한테 미리 알려줬어요. 말려들었네. 미사일 하나 쏘면서 당연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전략적으로. 미국 정부가 사인을 준 거예요. 저기 ICBM이 아닐 수 있어. 아니야. 이따 우리 다 들었어. 벌써. 그러니까요.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뭐죠? ICBM을 쐈습니다. 이거 거기 핵이 탑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 된 것 같긴 한데 이 러시아가 지금 완전 극한을 치다 난리를 쳤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두 개도 문제잖아요. 몰라도 문제고 알았는데 이 선전을 하는 것도 문제고. 네. 이래저래 문제고. 아, 그런 걸 푸틴이 또 이용하고. 당연합니다. 미국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것도. 하여튼 이런 측면을 보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사들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발 우리 언론이 네. 막 우크라이나 발로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요. 똑같은 기사가 수백 개가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이 그 보도의 출처를 일단 보시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사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내각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꾸려지고 있는데. 네. 자, 그 배우의 트럼프 주니어 역할이 상당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제 직책을 따로 맡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본인이 역할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상 배치하고 충성심 있는 사람들 아마 추천을 많이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1기 때는 네. 이방카 딸과 그리고 그의 남편인 제러드 사위, 쿠슈너가 사위, 예. 앞에 나섰잖아요. 네. 예, 전면에 나서가지고 실제로 백악관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어요. 네. 원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자기 가족들을 그런 식으로 공식 직책에 앉히지 않는데 트럼프 이것 봐라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물론 트럼프 그런 거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전면에 공식 직책을 달고 나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공격을 받을 여지를 상당히 많이 준다는 거예요. 자, 그 일기를 거치면서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별 실속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2기 때는 지금 그 트럼프 주니어 자기 아들이 나오면서 중요한 건 아들 입장에서도 공식 직책 안 맡아도
물밑에서 다 할 수 모든 있다. 더 큰 해봤잖아. 역할 예. 예, 다 하면서 중요한 건 경제적 이득을 엄청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아, 그건 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자, 직책은 안 맡고 있지만 내각 지명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잡음이 많아요. 보니까 법무부 장관의 맥 게이츠 이 사람은 성매수 뭐 의혹 때문에 본인이 사의를 좀 최근에 금방 표명했다고 하고요. 네. 또 국방부 장관의 헤그세스죠. 뉴스 진행자를 시켰더라고요. 네. 이 두 가지가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군 법무관 출신이시고 나중에 국방부 장관 아니 이 뉴스 진행자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더 할 가능성. 전문성 있으시잖아요. 근데 못하죠. 국방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기 어렵잖아요. 네. 법무관들은 뭐 저기 그 군대에서 법률 일을 한 사람들이지 국방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네. 폭스뉴스 진행자를 이렇게 시킨다는 거 네. 놀랍네요. 이분은 주방위군 예비군 소령 출신이고요. 저랑 똑같네요. 예. 예. 자, 그런데 제가 국방부 장관하고 똑같은 하는 거랑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뭘 압니까? 아니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이 네. 헤그세스는 내가 왜 안 돼? 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네, 예. 내가 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신감이 근데 있네요. 예, 자 지금 트럼프 인선과 관련해 가지고 매일같이 뭐 엄청난 뭐 논란거리가 쏟아지잖아요. 네. 그 어떤 사람이 거기에 적합하냐 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느냐, 이 뉴스들 계속 보고 계신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 자, 트럼프는 철저한 독재 성향. 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지난 임기 때 계속 입 밖으로 내뱉던 말이 그거예요. 나는 저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너무 부럽다. 부럽다고, 예, 부럽다고. 너무 부럽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네. 자, 그 중요한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가 아주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 사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 트럼프 하의 내각은 결국 트럼프가 결정하는 것들을 실행해줄 실행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가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뽑을 거야. 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 알고 우리 아버지가 결정을 할 거야. 예.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뭐 거기에 충성하면서 따르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게 별로 좋지 않을 텐데요. 이 논란을 누가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미국 주류 언론들이잖아요. 네. 트럼프는 늘 얘기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 어차피 지난 대선을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민주당 지지 성향이잖아요. 뭐 공표한 바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던 게 주류 언론들은 늘 나를 흠집내지 못해서 나를 악마화시키지 못해서 안달난 애들이야. 어차피 나의 지지자들은 그 뉴스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거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시점이거든요. 예. 근데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53석 그리고 민주당이 47석으로 일단 다수당이 되긴 했어요. 근데 공화당 내부도 무조건 다 트럼프 성향의 의원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 장관은 그만둔 게 아닌가 생각해. 인준 통과 못할까 봐. 예. 맥 게이츠가 가장 큰 문제가 예. 됐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맥 게이츠가 공화당 상원 의원들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안 될 것 같아서. 그죠? 이거는 트럼프 측이 일정 정도 노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안 될 사람들 쫙 내세워 놓고 앞에 해놓고. 막 난리를 치면은 어허. 좋아. 그러면 한 명 정도는 우리가 빼줄 테니까 나머지는 통과시켜. 전략적으로.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래 해석이 되네요. 그러고 자, 보니까. 트럼프 주니어한테 물어봤어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니들 너무 함부로 임명한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이제 지명자들 탈락되고 나면 너 어떡할 거야? 이랬더니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한 직책에 10명에서 12명 정도의 후보들 군을 다 갖고 있다. 미리 가지고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한번 해보니까 정말 편하게 하네요. 한번 하고 4년간 쉬면서 얼마나 계산했겠습니까? 와신상담을 했죠. 예. 야, 자, 인선 얘기 좀 더 하면 눈에 띄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 내정이 됐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할 것 같고 외교 안보 문제 직접 나선다고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는 이 머스크가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눈여겨봐야 돼. 예. 왜냐하면은 잘 보시면 머스크는 예전에는 민주당을 지지를 했었거든요. 네. 본인이 어쨌든 전기차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민주당도 욕하고 트럼프도 욕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7월 13일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피격당한 그 사건을 아하. 기점으로 갑자기 확 트럼프를 공식 지지하고 나서요. 이때까지만 해도 머스크가 워낙 기행을 일삼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돌발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여졌지만 저는 최근 들어서 머스크가 괴짜인 척하는 천재가 아닐까라는 확신을 천재입니까? 조금 더 가지게 됐는데요. 예. 왜냐하면 자, 머스크는 중국에 굉장히 큰 테슬라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자, 이 머스크가 친중국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상하게 머스크한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어요. 원래 중국에서 사업을 들어갈 때는요, 중국 현지 업체와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외국 그렇죠. 기업이. 예. 그리고 중국 현지 업체가 51%, 네. 외국 기업이 49%까지밖에 못 가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머스크가 머스크는? 네. 만든 공장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는 100% 소유를 해줍니다. 그 친중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난 4월에 중국 방문하면서 막 시주석도 만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네. 트럼프는 내가 다시 돌아오면 중국산 제품에 뭐 100%, 200% 관세 관세. 붙일 거야 이러고 난리쳤는데 머스크는 중국에서 엄청난 전기차를 생산하는 사람인데 어쩌면 상극인데 왜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를 했지? 좀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 자, 같은데. 그리고 한 2년 전에 머스크가 일찌감치 트위터를 인수를 하죠. 네. 그러니까 X로 바뀌었죠 예. 지금. 그때만 해도 와 얘가 참 이제 이런 것까지 손을 뻗치는 저도 했는데 사실은 별의별 걸 다 하네. 이게 그렇죠. 가치가 그래 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스페이스 X라고 예. 해서 우주 개발. 네, 예. 하고 있죠. 그리고 스타링크라고 해서 위성 사업도 하고 예. 있습니다. 대단해요.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아, 지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일단 2019년에 트럼프가 우주군을 창설합니다. 예. 그러면 그 우주 산업은 결국 어디랑 하게 될까요? 스페이스 X랑 하게 될 겁니다. 예. 자, 그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 수천 개의 위성이잖아요. 예.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미국하고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머스크는 이걸 통해 가지고 러시아 측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세계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는 어쩌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머스크를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 예. 자, 트럼프 쪽에 붙은 이유가 본인이 중국 쪽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에서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밀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X를 인수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순서대로 차근차근 천재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아니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아니 머스크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 보조금 없앤다는데 트럼프가 그러면은 테슬라도 피해를 입는 건데 왜 머스크 지지야 했는데 그게 알고 아니었다니까. 보니까 예. 그런 어떤 속내 계산들이 있다. 다 있을 수 있고요. 있다. 예, 다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이미 미국 시장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전기차 업체입니다. 보조금을 다 삭감을 해버리면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다 업체들도 어렵죠. 다 똑같이 똑같아요. 예. 네. 그러면 그 와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테슬라는 가장 피해를 피해가 덜 보죠. 예, 덜 보죠. 그건 적다는 맞습니다. 거죠. 다 같이 피해 보는데 뭔 문제입니까? 우리만 피해 보는 거 아닌데. 당연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머스크는 본인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요. 네. 더불어서 머스크가 이란 대사를 만났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란을 그 대사를 자기가 예. 자, 트럼프하고 이란은 사이가 안 좋죠.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이랑 앙숙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은 이번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 정부가 계속해서 정권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란 내에도 어쨌든 온건파 그러니까 미국 제재를 해제해가지고 이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당선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머스크가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서 이란과 관계가 어떻게 될까 주목되고 하고 있는데 비밀 회동을 이란 대사와 만나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란 대사가 여기서 머스크를 만나서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뭡니까? 너 사업을
이란 쪽으로 좀 가지고 들어와. 갖고 오라고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와. 미중 무역 전쟁을 트럼프가 막 일으킬 때 예. 가장 거기에 반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중국 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이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시대는 기업가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와 관계가 미국에 안 좋아지게 되면은 미국 그 다국적 기업을 가진 CEO들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그거를 사실은 중국에서도 계속 그 기업가들을 압박을 한 거였어요. 너네가 가서 머스크를 압박해라라는 네. 식으로. 자, 이란 측에서 머스크한테 사업체를 가지고 들어와라.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우리를 말려 죽일 정도로 다시는 그 정도의 압박을 가할 수 없게 해달라.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이네, 저 네. 이란도. 자,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럼 머스크 사업만 유리하게 해주고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얻을 게 없는데 그걸 해주겠어? 트럼프는 뭘 얻습니까? 제가 트럼프 주니어가 예. 뒤에 빠져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예. 실속을 얻기를 원하고 결국은 그게 경제적 경제적 이익. 이익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는 철저히 사업가입니다. 아하. 자기 아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경제적 이익을 논할 텐데요. 자, 머스크가 아마도 트럼프를 유혹한 데는 그 사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을 있을 거라는 것이다. 겁니다. 네. 사업가 중에 대단한 천재 사업가 머스크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준의 뉴스 인사 프라임 어땠습니까? 생방송 마치고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SNS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